1. 백제의 건국과 초기 발전. 온조왕의 건국 배경. 백제는 기원전 18년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아들 온조에 의해 한강 유역에서 세워졌습니다.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하의 한강 유역에 터를 잡았고, 비류가 세운 미추홀과 차별화된 백제를 건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와의 관계, 초기 국가 체계의 형성, 마한과의 갈등을 통해 백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치와 영토 확장 초기.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변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마한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 체계를 확립하고 고구려 및 신라와의 초기 외교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2. 중기 발전과 번영기. 근초고왕 시대의 전성기. 근초고왕 346년에서 375년 시대는 백제의 전성기로, 백제의 영토는 한반도 서남부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근초고왕은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낙동강 유역의 가야 지역과 교류하며 남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 규슈 지역과의 교류로 백제의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영향을 미친 과정, 특히 백제와 일본의 밀접한 외교 관계를 조명합니다. 문화적 발전과 불교. 수용 불교는 4세기 후반 백제에 전래되었고 곧 국가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백제의 문화적, 종교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의 불교가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제는 뛰어난 공예와 예술품을 제작하여 한반도 내에서 문명 수준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3. 백제의 외교 정책과 경제적 발전.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 관계. 백제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 북조의 위나라 등과 외교 관계를 맺으며 주변국들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일본에는 학자, 기술자, 불교 승려를 파견하여 기술과 문화를 전수했으며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백제의 외교 문서와 유물들에서 드러나는 외교적 노력과 전략을 다룹니다. 경제적 발전과 교역 활동. 백제는 남쪽의 가야와 교류하며 해상 교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주요 교역품과 교류 활동, 당시의 경제 구조에 대해 분석합니다. 4.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 멸망의 배경. 의자왕의 통치하에서 백제는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혼란과 외부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은 백제를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660년 백강 전투에서 백제군은 신라와 당연합군에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의자왕은 결국 항복했으나 이때 백제는 실질적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제 부흥 운동의 전개. 백제의 멸망 후에도 일부 백제의 왕족과 지배층은 부흥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복신과 도충은 백제의 후계자로서 남은 세력들과 함께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임존성에서의 저항은 백제의 부흥운동의 중요한 상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강전투와 부흥운동의 실패. 660년 백강전투에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의 군을 격파한 후 백제 부흥운동은 거의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서 백제 왕족과 고위 관리들이 일본으로 이주하며 일본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일본 아스카 시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백제의 문화 유산이 일본에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백제의 문화와 유산. 백제 문화의 전파. 백제는 당시 매우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으며 일본의 많은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특히 백제의 불교 문화, 건축 기술, 도자기, 고급 문화 등은 일본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아스카 시대의 발전과 함께 백제의 기술과 문화는 일본의 고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의 유산. 백제 멸망 후에도 백제의 유산은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백제의 왕족과 귀족계층이 일본으로 이주한 후 일본에서 백제의 후손들이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백제의 고분, 왕릉, 건축물 등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서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